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어느 늙은 화가의 인생 고백 그 9번째 나이스 레슨 9. 서양화가 동양화가하고 서양화가하고 구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화가 아닌 서양화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어차피 서양화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서양화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 테크닉이 있는데 수채화도 서양화에 들어가고요. 또 아크릴릭화도 서양화에 들어가고요. 또 그 다음에 유화로 그린 것도 서양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독특한 오브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김수영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10편에서 끝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9편이고요. 다음 편이 10편인데, 그동안은 이제 제가 겪었던 화가로서의 인생 이야기를 했다면은 지금 9편하고 10편은 좀 더 실질적인 거, 또 초보 화가님께서 화가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고, 화가로 되려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그림의 창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제가 힌트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그림을 그렸으니까 진짜 산전수전, 수중전, 공중전 다 겪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 관한 건 1에서부터 거의 99까지, 100까지는 아니고요. 99까지 겪었다고 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그 9번 9회원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자기 그림의 창작에 대해서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가로서의 출발은 우선 그 기초적인 미술 테크닉, 기교 내지는 그냥 그 미술적인 그러니까 자기 성장을 위한 기초를 닦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저 역시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노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개 다 아니까 석고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채색 공부 내지는 새로운 창작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같은 거를 많이 이야기 들었지만 제가 아는 한, 제가 겪은 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유환이라는 분이 요즘에 가장 핫하시고 또 잘 나가는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화가 중에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인 경우에 이제 커다란 붓을 쫙 물감을 내리게 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김창렬 씨는 불란서에서 그 물방울을 그려가지고 유럽인들한테 히트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찾아야지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기 전에 우선 벌이가 돼야 되는데, 벌이에 대한 건 수입에 관한 거는 이제 그 시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일단 창작에 대한 고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 내지는 그림을 그려서 외부인들에게 파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우선 자기 나름대로의 기법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그리는 거는 리얼리티라고 그러는데 슈퍼 리얼리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주 사실 그대로 그리는 그런 그림이 있긴 한데 그런 방법도 물론 한 방법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 영상 매체가 없던 시절, 지금은 손에 핸드폰 누구든지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촬영만 해도 웬만한 영상이 아주 선명하게 컬러풀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림은 작가만의 독특한 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자기 스스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만들어낸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저는 SNS를 활용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살짝 이야기했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내지는 어떤 그 다른 SNS를 많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에서도 보고 미술에 관계된 모든 정보를 많이 습득하세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기법도 있습니다. 또 아주 놀라운 그런 스칼라 형상도 있고요.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하는 건 재미없어요. 똑같이 하는 건 요즘에 안 알아줍니다. 거의. 작가만의 독특한 그러니까 구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창작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화가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그림을 습득하세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계정이 3개예요. 한 계정당 5,000명까지 허락을 합니다. 근데 3개니까 15,000명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전 세계에 있는 화가들과 다 소통을 해요. 또 그 다음에 화가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 갤러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참 판매 가격이 내지는 그림까지도 일일이 제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제 계정에 보시면은요, 이 지금 영상에 보시면은요, 세계 최고의 미술 감상, 앉아서 세계 그림 감상하기, 뭐 이런 시리즈가 쫙 있어요. 거의 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를 제가 올립니다. 왜냐? 계정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화가들의 작품을 좋은 거를 뽑아 영상을 또 만들어 가지고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배경 음악을 해가지고 앉아서 가만히 감상하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으세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그림이 많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거의 210여 개 국가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각 나라마다 얼마나 세련된 화가들이 많겠습니까? 한국적인 생각, 서울에서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뉴욕, 파리, 런던, 모스크바, 베이징, 거기서 날고 기는 사람들의 그림을 보고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고상한 이미지를 그냥 형상화해가지고 자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만들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겁니다. 요 얼마 전에 미대생들이 삼각지에 관한 논문 내지는 뭐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나한테 방문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신문 기자들이, 문화부 기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일 많이 와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 동네에 미술상가협회 총무감 회장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동네에 관한 역사도 많이 알고 또 뭐 소위 이발소 그림에 대한 평론도 제가 하고 그랬으니까 많이 아는데 삼각지 그림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습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경우 이제 다른 저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거의 안 그려요. 똑같은 그림도 덜어 있어요. 근데 살짝 색깔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저 위치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명암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창작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창작 그거예요. 나만의 색깔을 넣고 나만의 그림을 넣는데 똑같이 그리면 그건 판하죠. 저 옛날에요. 똑같은 그림 10만 장까지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크리스마스 카드. 그 카드를 거의 10년 동안 제가 제작을 했었어요. 서울 시내 경기도 일원에 있는 문방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나눠주고서 또 1월 달에 저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다 수금하고 또 반품 받고 그랬었는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그림은 요만한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마다 개성을 다 집어넣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창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척을 해야 됩니다. 발명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서 남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생판 모르는 작가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시회를 하든가 아니면 SNS 김수영 특집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작을 해서 보여주던가 이렇게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거짓말 안 못해서 생 몸부림을 쳤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에 두고 온 산하 금강산 전시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71년도에 종강역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지하철 1호선 문화센터 이래가지고 처음 전시장에서 첫 번 전시를 제가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전시회도 제가 롯데 월드 전시장 미술관에서 했습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 그 월드 백화점 있잖아요. 거기 4층인가 거기 저런 전시장이 있었는데 그 전시를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또 금강산 했어요. 자, 여러분, 금강산 하면 뭐 우리 저기 고려의 전통 화가들이 많은 소재로서 많이 그림을 그렸죠. 정선 뭐 하여튼 뭐 그 화가들이 많은 소재로 만물상 뭐 이렇게 뭐 참 그리는데 그걸 가장 절절히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북에서 그 강원도 통천군, 그러니까 금강산이 있는 그 동네에서 살다 오신 분이 가장 애착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천군민회, 그러니까 그 이북 5도청에 가가지고 강원도 통천군민회를 찾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내가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죠. 제가 번듯한 뭐 재벌 아들도 아니고 전에 얘기했던 유명한 건설사 사장 부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무조건 만들어야 됐습니다. 개인전을 할 때는 자기 작품을 팔아주는 사람한테 초대를 하고, 또 그 오프닝식을 할 때 그림 설명하면서 요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사게끔 유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전을 할 때는 보여주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걸 팔아야지 그 경비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원도 이북오도청에 그 통천군민회장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사무실에 갔어요. 강남 어디 있더라고요. 어딘가 지금 하도 오래돼서 50년이 다 됐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목사님 사무실에 가가지고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이야, 세상에 이렇게 잘 그렸어. 이렇게 멋있게 그렸네. 우리 고향 여기 내가 중학교 때 여기 소풍 갔었어. 여기 가가지고 얼마나 좋았는데. 근데 친구들이 날 떠밀어가지고 물에 빠졌었잖아. 막 이렇게 고향 얘기를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원도 제2북 강원도 통천 군민회를 내가 개막식 하는 날 거기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회, 그러니까 재경 통천 군민회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늑수구레한 어르신들이죠. 뭐 그 어르신들이 내 전시장을 찾은 거예요. 두고온 산하 금강산 전시회 이래가지고 그 군민회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 회원들 주소. 편지를요, 제가요, 한 600개를 썼어요. 독하게 먹었습니다. 왜? 저는요, 야생화처럼 누구한테 그러니까 비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잡초처럼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머리를 쓰거나 내가 발바닥으로 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600여 개의 회원들한테 서울 경기도 일원 있는 사람이 뭐 전라도 뭐 제주도 있는 사람까지 오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군민회장님의 그 초대장 하고요, 서양화가 김수영의 개인전 금강산에 관한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600개를 해가지고 600개를 다 보냈어. 그랬더니 개막식 오프닝을 할 때 누가 왔는가 하면은요, 학교 선생님,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그 다음에 그 강원도 이 통천 군민들이 무려 한 15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촐하게 이제 뭐 떡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이렇게 뭐 참 이 수박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림을 이렇게 만지면서 내가 여기 가서 소풍 갔을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르는데 바로 여기야 여기 앉았었어 막 이러면서 눈물 지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내가 금강산 한번 다시 가보게 해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고, 그분들이 절절히 자기 고향에 대한 그걸 이야기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그림도 좀 팔렸어요. 안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내 그림을. 또 그거 하기 또 전에 세 번째도 또 금강산에 관한 전시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금강산에 하니까 짭짤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중들 내지는 일반들 관객들도 금강산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러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금강산 전시회는요, 그냥 미술로 다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참 지독했죠. 내가 서울시내 신문사 방송국 문화부 기자들을 다 찾아갔어요. 대개는요 지금은 뭐 프로필 보내봤자 신문에 기사도 안 나와요. 뭐 잘 유명한 아주 유명한 작가의 경우, 그 다음에 국전에도 뭐 심사위원 내지는 대상 받은 사람인 경우에 한 두 줄 이렇게 잠깐 나와요. 그것도 아주 그냥 크게 마음 써서 그러는데, 당시만 해도 그래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문화 지면에다가 작가의 전시회를 한 너댓 개, 서너 개 이렇게 꼭 실어줬었거든요. 제가 그걸 노린 거예요. 제 이름 없고 풀잎처럼 잡초처럼 자란 화가가 노력해서 내 그림 전시회 한다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만히 앉아서 유명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닌데, 유명한 화가도 아닌데, 이제 병아리 화가인데. 그래서 각 이 신문 기자, 문화부 기자실에 가가지고, 문화부에 가니까 또 저 음악 담당 뭐 담당 뭐 다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미술 담당한테 제 명함을 탁 주면서 탁 정중하게 인사하고, 병아리 화가입니다. 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금강산에 관한 아주 노력해서 멋진 그림을 한 40점을 지금 전시회에 좀 준비해 놨습니다. 이 팜플렛 보시고요. 꼭 오셔가지고 취급 좀 해주시고요. 신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 시내 한 10여 군데 신문사에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저를 콕박하고, 야, 근데 직접 찾아왔어요? 이런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전시회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지금도 인사동인 경우에 한 20, 30개 전시장이 있지만, 물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그냥 인사동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림값도 많이 내렸고 작가들도 비용이 없으니까 그 대관료를 못 내서 전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때만 해도 일주일에 한 3, 40개 팜플렛이 온답니다. 이런 팜플렛이요, 일주일에 30개 내지 40개가 온대요. 그런데 일주일에 3개 내지 4개밖에 기사가 안 실려요. 그러니 나같이 병아리 화가를 누가 실어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독해학교 기자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얘기를 하고서 했더니, 와, 참 노력하십니다. 이러면서 5군데가 내줬어요. 5군데가.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 평소 금강산에 관한 뭐 얘기들 많이 들었죠. 또 제가 전시장에다가 그리운 금강산 있잖아요. 그 노래를 참 뭐 좋은 음향기기도 없지 요만한 그 녹음기 갖다가 틀어놨었어요. 참 얼마나 참 갸륵하고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또 몇 개 팔았어요. 자, 작가가 그림을 팔아야지 작품을 제작하고 또 대관료를 내고 액자를 사고 홍보도 하고 팜플렛도 찍고 개막식 손님 접대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니 뭘로 합니까? 부잣집 아들 아니죠. 재벌의 뭐 2세도 아니죠. 저는 그야말로 흙수저라는 말을 100번도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소 맨발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전시회가 한 3, 40번
3, 40번도 더 돼요. 솔직한 얘기로. 거의 거의 100번 가까이 했을 겁니다. 전시회를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유명한 작가인 경우에 호당 1,000만원씩, 호당 16cm, 18cm, 엽서 크기 하나만 하거든요. 대학원 금방 나오고서 좀 자기 자신이 이제 화가로에 출발한다 하는 사람들이 호당 10만원 받아요. 그럼 10호면 1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10호가 45.5에 53. 그래요. 근데 요만한 그 10호 하나에 누가 100만원씩 툭툭 주고 사겠습니까? 다 인맥으로 팔아주던가 아니면 그 작가가 아주 유명해가지고 대가라고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해서 이걸 그림을 사놓으면은 내가 언젠가는 빛을 보겠다. 이 투자로 생각하고 그림을 사주겠다. 이래서 사주는 거지. 그래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인사아트센터에서 제가 전시회를 3번 했다고 그랬죠. 화가로의 인생.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난 저렇게 못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제가 가진 재주는 그림밖에 없고 또 제 능력의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내 운명은 이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인사아트센터라는 데가 이제 인사동에서 가장 그래도 세련된 전시장이에요. 여기 지금 문을 열어놨더니 소리가 나네. 잠깐만요.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할 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층에는 1,000만원이에요. 일주일 빌리는데. 또 지하 있어요. 지하. 모두가 다 100평이에요. 지하는 650만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한 몇 년 전에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6층까지 있는데 6층은 400만원이에요. 일주일에. 그러면 400만원짜리 화가하고 1층에 1,000만원짜리 화가하고 또 레벨이 다르잖아요. 또 폼도 달라요. 개막식 할 때 보면 1층에서는 국회의원들도 오고 세련된 막 그냥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석하는데 6층에서는 둘이 셋이 같이 하니까 전부 다 친척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조촐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6층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1층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길거리에서 전시회 할 때도 있지만 또 인사아트센터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지하에서 처음 전시회를 했어요. 딱 10몇 년 전에 회갑기념전을 거기서 했는데 뭐 사실 저도 국회의원도 오고 충주시 국회의원도 오고 뭐 하여튼 제 나름대로의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한 150명이 왔는데 이제 이 앞에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와셔가지고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54개 중에서 한 20개를 팔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인사동을 사람들이 그 구경을 오면요. 한 10군데 내지 20군데 경인미술관 같은 데는 막 6개 관이 있어요. 6개관, 7개 관인가 뭐 8개 관이 쫙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뭐 인사아트센터도 6개 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인사동 지역을 쫙 순회를 해요. 사람들이 화가들을. 근데 어느 날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참 그 목사님처럼 순하게 생겼어. 저는요 그림을 그리니까 초상화도 가끔 그리니까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참 후덕스럽다. 저 사람은 존경스럽다. 으악 저 사람은 산적같이 생겼어. 산도적같이 생겼어. 뭐 이렇게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참 순하게 생겼어.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뭐 집사님이라도 될 정도로 얼굴이 참 순하게 생겼는데 아들이 장애자예요. 한쪽 눈도 살짝 조금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소아마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탁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의 백미다. 백미가 뭔지 아시죠? 최고의 그림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백미라는 것은 오늘 최고다 아니면 그냥 가장 우수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오늘의 백미다. 잘 봐라. 그러면서 아들이 절룩절룩 하면서 이렇게 가서 그림을 보고 아빠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그러는데 걔가 내가 보기에는 한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학교에. 그러면서 내 그림을 5개를 팔아주셨어. 12년 전에 5개 팔아주면서 무려 1,000만 원이에요. 야, 난 물론 친지들이 와서 이제 그림을 팔아주긴 했지만 호당 그 당시도 1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40부짜리 400만 원. 군대 동기도 와가지고 400만 원짜리 하나 팔아줬어. 난 너무 감독스러워. 걔한테 지금 너무 참 빚을 져가지고 어떻게 갚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 자식한테 그림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팔아줬어요. 금액으로 따져서 한 1500만 원 되는데 4개를 고르더라고 처음에. 제가 하나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자녀분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니까 제가 요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5개에 1000만 원 판 거야. 하나에 250만 원씩 받은 거죠. 그런데 그 꼬마가 사실은 화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림을 보고 당시 내 그림은 여러 가지 기법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오브제도 사용하고 독특한 이 마티에르로 아주 그냥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이미지도 아주 클로즈업한 것도 있고요. 아주 오밀조밀하게 정성 들여 그린 작품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제 정확한 기로가 서 있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5개를 주는데 5개의 기법이 다 다른 그림을 골라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거 보고 배우라 소리예요. 유명한 화가들한테 레슨도 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보기엔 내 그림이 그 자제분한테 교육상 좋다고 생각해서 그 그림을 팔아준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얼마나 저도 고맙고 그 꼬마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내가 전기가 지르르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림에 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만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마지막 시편에서는요, 에필로그 내지는 그림값에 관한, 화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돈이 있어야지 살지. 그림값은 얼마나 받는가? 그거 시편에 말씀드릴게요. 9편까지 들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서영호가 김수영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번째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10편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 감사합니다.